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패널 내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희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발부될 것으로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까지 다 만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다만 이제 적용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나아가 내란 그 중요임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예. 다만 그 앞으로 지금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사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 그 수사의 적법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부가 그 부분, 검찰의 수사권의 적법성 여부, 이 부분을 만약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부정적인 그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예. 석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적법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영장을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혐의를 적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법성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부분들이 좀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란죄라는 것은 우두머리와 또 중요 임무 종사자와 단순 가담자, 이렇게 위계관계가 있게 지금 처벌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지목된다면 그 윗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윗선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 혐의 적용 대상자로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지만, 이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그 수괴부터 해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넓혀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진 것이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법리적으로 엄중하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저 또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 원수로서 그 각종 그 대외에 관련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국 금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적 조치다라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 검찰 그리고 또 그 경찰 이 각각 지금 수사를 각각 예. 얘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금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예. 이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해 보이지만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직까지 스스로 어떤 임기 단축이라 이런 거 비롯해서 이제 그 자기의 권한을 여당과 그 대통령 그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상의 지위로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출국 금지 처분을 예.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 정치적 법적 논란이 될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13조에 보면 연좌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본인의 행위
지금 그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되는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내란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변론으로 지금 현재에서 저와 같은 것은 이 그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반하는 그런 취지의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날 네. 검찰이 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검경이 굉장히 서로 달겨들어서 좀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긴급 체포는 어느 상황에서 발의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한데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소추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까지도 가능한 것인데요.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그 긴급성이 있을 때는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당연히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장을 발부받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긴급성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의 요건 자체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검토는 끝났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예. 실행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될 수 있을지 또 구속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누가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정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속이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구속적 구심이라는 것도 있고 예. 뭐 나중에 네. 그 뭐 사실 그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구속 상태에서 업무를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예. 그러나 또다시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도 뭐 누군가가 뭐 변호사나 누군가가 그 연락을 해서 그 옥중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이론적으로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권위 또는 사고 네. 그중에 이제 사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사고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요양 아니면 뭐 그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뭐 이런 정도인데 예. 질병도 아니고 요양도 아니고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거 가지고서 사고에 해당하느냐 이게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만 됐다고 해서 과연 직무정지 상태로 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려면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수습방에 대해서 뭐 정치권 법조계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해서 다 질문을 드리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현실을 무시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법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범죄 피의자입니다. 권위가 쓰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듣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하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 많잖아요. 예. 경제, 외교, 안보. 그러면 그거는 상시적으로 그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빠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느려지면 그걸 사실상 국정 공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고로 이렇게 헌법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유고로 합의를 하고 대행 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구속이 됐다 하는 걸 가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더 이상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바로 탄핵이다라는 말씀. 아니 그럼요. 그렇게 되죠.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뭐 국회에 가서 표결에 불참한다 또는 뭐 탄핵에 뭐 반대한다 이럴 수 없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는 걸 가정하면 아마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표결에 들어갈 거고 찬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의한 이른바 질서 있는 그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게 권한 대행, 후임 선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권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면 뭐 법률에 의해 가지고 뭐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유고로 결정이 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면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내란 그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약 내란의 공모 혐의를 받는다면 과연 거기도 또 정통성이라든가 권위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때 계엄안을 심의할 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지금 명확히 했다고 알려지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총리 다음에 부총리니까 거기까지는 내려와야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이후에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적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저 또한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를 하면서 결국 그 이후에 그 본인의 임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라고 했고 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라라고 했던 원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을 관망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해외 출국,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그 우리 현역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탄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 주관적 여건으로서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탄핵되고 난 이후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약간 공리공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아무리 어떤 여론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탄핵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긴급 체포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다른 특별한 어떤 말씀 없이 조용하게 지금 어떤 사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의심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셀프 출석이다. 꼬리 자르기고 봐주기다라고 국수본에서 며칠 전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 전날 압색 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검찰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 자기 발로 걸어갔다라는 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꼬리 자르기가 검찰이 자진 출석한 게 꼬리 자르기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지금 눈으로 보면 뭐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 그것도 매우 속도감 있게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그 구속영장에 보면 뭐 수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꼬리를 자른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꼬리를 자를 수가 없죠. 꼬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을 거기에 공무자로 검찰이
지금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꼬리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참 그 불필요한 예.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건영 의원 주장은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출석, 셀프 출석을 한 게 좀 석연치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중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찰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정광석화처럼 정말 수사를 개시하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작 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왔겠느냐라고 또 질타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뭐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던 검찰의 행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온전히 아무런 불신 없이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어제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또한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자로 예.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지난 가장 먼저 지금 그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예. 실제로 군사 동원이 됐던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현실적으로 투입되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이 지금 방첩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아가 인신에 대한 체포 구속하는 것은 아마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매뉴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체가 지금 검경 수사권 이 조정에 따라서 불명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다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나중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아마 그 불신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나름대로 수사기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